2007년 5월, 봄 기운이 완연했던 금강산. 얼어붙었던 계곡이 녹아 힘찬 물소리를 내고 겨우내 움츠렸던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희는 또 다른 세상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단단히 준비들 하시오. 누구와도 사적인 얘기나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상급 지도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난. 당시 25살의 금강산 관광 안내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의 정해진 모양으로 맨 붉은색 스카프,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어야 했고 표정은 언제나 공식적이고 절제된 미소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정해진 각본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통제된 회색빛 세상에 날아든 아주 작은 종입의 한 척에 대한 기록입니다. 절망의 바다를 건너 희망의 항구에 닿게 한 남자의 따뜻한 마음과 한 여인의 기나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저희 채널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관광버스가 도착하고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저희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그림으로만 혹은 이야기로만 듣던 금강산을 직접 보게 된 기쁨이 얼굴마다 역력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안내할 김정난입니다. 기계처럼 인사를 건네던 그때 한 가족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과 그를 세심하게 돌보는 젊은 남성. 바로 그가 김태윤 씨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담요 더 덮으세요. 바람이 아직 차요. 태윤 씨는 노인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따뜻함이 묻어났고 할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정하고 애틋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을 먼저 배웠지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표현하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관광이 시작되었고 저는 외워둔 설명들을 쏟아냈습니다. 금강산의 역사, 지형, 문화적 의미까지 모든 말과 행동이 미리 정해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태윤 씨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계곡 너머에 우리 마을이 있었지.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기도 하고. 노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은 교육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태윤 씨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60년 만에.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는데 태윤 씨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이곳 출신이세요.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가신 후 처음 돌아오신 겁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불평이나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양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안내원 동무가 아닌 한 사람의 김정난으로 대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태윤 씨 가족에게 남몰래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덜 험한 길로 안내하고 휠체어가 지나가기 좋은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 아주 작은 배려였지만 그들은 제게 몇 번이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사흘간의 짧은 여행 동안 태윤 씨와 저는 감시의 눈을 피해 아주 짧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며 평생 고향을 그리워한 할아버지를 위해 이번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자유롭고 인간적인 세상의 모습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떠나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 태윤 씨가 제게 다가와 작은 종이배 하나를 몰래 건넸습니다. 제가 접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제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저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관광객과 안내원 사이의 물건 교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종이일 뿐이니까요. 태윤 씨가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배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종이배는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언젠가 당신도.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꺼져 있던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남조선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돈을 원하는 곳에 쓰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동료 안내원들과 몰래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남조선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희망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후 저는 원산의 문화회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개성 관광 안내원으로 갔지만 저만 홀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승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감시였습니다.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냈다는 누군가의 고자질 때문이었습니다. 삶은 다시 잿빛이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전 행사 기획,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 완벽한 고립. 태윤 씨가 피워준 작은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몰래 그가 준 종이배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낡고 구겨졌지만 여전히 제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종이배는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종이배처럼 나도 이 절망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결심은 어느 추운 겨울날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선전 행사를 준비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시스템의 부품처럼 생각 없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살 수는 없다고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은 돈을 중국 브로커에게 넘기고 친척 방문을 핑계로 국경 지역으로 갈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주머니 속의 낡은 종이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번째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국경 수비대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도 못 자고 굶주린 채 조사를 받은 뒤 저는 결국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저처럼 탈출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고 국경을 넘기 전에 붙잡혔다는 이유로 1년 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자유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만난 언니가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리며 남몰래 두 번째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두만강 물이 가장 얕아지는 어느 여름날 새벽 3시, 숨을 죽이고 목숨을 건 강을 건넜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땐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강제 북송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으니까요. 숨어 다니고 구걸하고 막노동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한 중국 남자를 만났고 그는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1년을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저는 다시 도망쳤습니다. 베트남, 라오스를 거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란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쪽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길고 긴 죽음의 여정 속에서 저를 지켜준 것은 바로 주머니 속의 작은 종이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알려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저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잃었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화려한 밤, 그 속에서 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밤이면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배를 꺼내 보았습니다. 바다는 건넜지만 아직 진짜 나의 항해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통일교육센터 사무보조 모집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북한 출신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문구에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삶은 다시 한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보조였지만 점차 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란 씨, 이 자료가 실제 북한 상황과 맞나요? 정란 씨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 경험을 가치 있게 여겨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과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센터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분단 70년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큰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사전 등록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금강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태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은 변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혹시
금강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김정란 씨, 정말 정란 씨 맞나요? 7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우리는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카페에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금강산 관광 중단 후의 일들부터 목숨을 건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외로운 삶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종이배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그 종이배,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태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이제는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낡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무심코 건넨 작은 종이배 하나가 정란 씨의 인생을 바꾸었다니.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의 통일 교육 활동에 제 경험을 보태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에서 태윤 씨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반지 대신 그가 직접 접은 새로운 종이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란 씨, 이 종이배처럼 우리도 함께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 볼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듬해 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태윤 씨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제가 7년 넘게 간직해온 그 낡은 종이배가 복원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배는 우리 가정의 보물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결혼 후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통일교육센터의 정식 직원이 되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 피어난 희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용기를 내어 브로커를 통해 북에 있는 가족과 기적적으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늙으신 어머니의 목소리에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 좋은 남편과 희망이라는 손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통일을 향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김정란이며 남과 북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작은 종이배 한 척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종이배는 거친 파도를 넘어 절망의 바다를 건너 마침내 희망이라는 항구에 닿았습니다. 아직도 제 책상 위에는 유리 케이스 속 낡은 종이배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된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